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이게 증거야. 60이 넘은 나이에 임신했다면서? 그것도 내 사위 아이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어머니가 딸의 남편과 사돈 사이에 숨겨진 불륜의 진실을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가족의 분노와 복수를 그린 통쾌한 사연이에요. 참고 또 참았던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시골 마을 작은 마당을 스쳐 지나가는 아침, 정수는 벌써 해가 뜨기 전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김장철, 마당 한 구석에 정갈하게 쌓아둔 배추들이 하얀 소금에 절여지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이고, 내 팔자야. 정수는 무릎을 구부려 앉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로 66, 시집 온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걸 보니 세월이 그리 달라지지 않았나 봅니다. 시집살이만 끝나면 평생 꽃길일 줄 알았지. 그런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인지. 그녀의 손끝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운 손이었던 때가 있었지만 수십 년간 농사일과 집안일을 해온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죠. 하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살펴보며 상한 잎사귀는 떼어내고 소금이 고루 스며들도록 뒤집어주는 모습에서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올해 김장은 좀 적게 해야겠네.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온 동네 나눠줄 만큼 많이 담갔는데 요즘엔 가족들이 자주 오지도 않고 이웃들과의 교류도 예전 같지 않아서 김치통 몇 개면 충분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이런 작은 일에서도 느낄 수 있었죠.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물을 한 모금 마시던 정순의 시선이 창가에 놓인 액자들에 머물렀습니다. 크고 작은 액자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액자 속엔 온 가족이 모여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 혜진이 결혼하던 날부터 시작해서 손자 돌잔치까지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정수는 액자를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25에 진수와 결혼할 때만 해도 모든 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위도 듬직해 보였고 사돈 영자도 나름 괜찮은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 기태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늘 미묘하게 딸 부부와 거리를 두고 서 있었거든요. 혜진이 아빠 옆에 바짝 붙어 서려고 해도 기태는 어색한 듯 반걸음 뒤로 물러서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진 찍는 게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년째 계속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저희가 저럴까? 정수는 기태가 나온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혜진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딸을 무척 아꼈는데 언제부터인가 서먹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사위 진수와 혜진의 시어머니 영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나온 사진들을 보면 묘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서로 눈을 피하듯이 서 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분명히 진수 쪽을 보고 있는데 진수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 반대이거나 어쨌든 둘 사이에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 둘, 왜 저렇게 눈을 안 마주치지?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초기엔 사돈끼리 서먹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의 시선은 가장 최근에 찍은 가족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달 손자 생일날 찍은 건데 여전히 어른들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억지스러워 보였고 진수는 아예 카메라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손자만 바라보고 있었고 기태는 마치 그 자리에 있기 싫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계속해서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죠. 오랜 세월 시집살이를 하면서 기른 여자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다시 나온 정수는 절여지고 있는 배추들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소금이 잘 배어들어 배추가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장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일찍 해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죠. 마치 사람 사는 일처럼 말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정수는 다시 한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말 속에 단순한 한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마치 겨울바람이 불기 전에 느껴지는 그 특별한 공기처럼 말이죠. 김장 준비를 마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정수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마루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왔나? 정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딸 혜진이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차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보통 때라면 엄마 하고 밝게 인사하곤 했는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혜진아, 웬일이야? 미리 말도 안 하고. 정순이 다가가며 물었지만 혜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손자 민준이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7살짜리가 이렇게 조용한 건 뭔가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었죠. 엄마, 저녁 먹고 갈게요. 혜진의 목소리엔 기운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는 게 울었던 흔적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 들어와. 마침 저녁 다 됐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딸을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랜 세월 엄마 노릇을 하면서 터득한 지혜였죠. 때로는 묻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에 앉은 혜진은 거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알만 이리저리 굴릴 뿐이었죠. 기태도 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만 할머니가 해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참 잘 먹네. 우리 손자가 제일 착해. 정순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엄마.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저 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몸이 아픈 거야? 정순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물어보면 화만 내고. 기태의 숟가락 든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정순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혜진이 결혼 생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순이 위로하려고 했지만 혜진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혜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돈 좀 필요해요.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생겼어요. 순간 식탁에 고요가 흘렀습니다. 기태는 수저를 아예 내려놓았고 정수는 딸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혜진이 돈 얘기를 꺼낸 건 결혼 후 처음이었거든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요. 정말 많이 필요해요. 혜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혹시 집을 담보로 해서라도. 뭐? 기태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집을 담보로?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큰 소리에 놀라서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혜진은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목소리 좀 낮춰요. 민준이가 놀라잖아요. 정순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아, 내 집도 있고 장사도 잘 된다고 했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정순의 목소리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을 안고 흐느낄 뿐이었죠. 정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제발.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혜진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민준이와 함께 친정에서 자고 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집을 담보로 하자는 말까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 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이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서랍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정수는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안에는 빛 독촉장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독촉장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채권자 이름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맨 아래쪽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사위 진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아이고, 내 사위가 왜 여기에? 정순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독촉장에 적힌 금액들을 보니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그런 돈이었죠. 그 순간 정수는 모든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집을 담보로 하자는 말까지 했는지, 그리고 왜 기태가 최근 들어 사위와 거리를 두려고 했는지도 말입니다. 정수는 독촉장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독촉장을 발견한 그 다음 날 정수는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이것저것 집안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어제 본 그 종이들 생각뿐이었죠. 사위 진수의 이름이 적힌 독촉장들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이 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독촉장에 적힌 주소들을 하나씩 찾아가기로 한 거였죠. 첫 번째 곳은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아줌마, 뭘 찾으세요? 근처 가게 주인이 정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주소에 있는 회사를 찾고 있는데요. 정순이 독촉장을 보여주자 가게 주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 거기요? 그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줌마, 거기 왜 가려고 하세요? 가게 주인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사위가 정순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남의 집 사정을 아무에게나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 혹시 돈 빌린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시장 쪽으로 가보세요. 거기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 많이 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사람도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정수는 가게 주인이 알려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문은 열려 있었지만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었죠. 실례합니다. 정순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정순을 보더니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남자의 목소리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진수 씨 장모님이시잖아요.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남자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간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위가 이런 곳까지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다는 말이었거든요. 그것도 고리대 금업자에게 말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사위가 여기서 뭘 했다는 거예요? 정순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 모르시는구나. 그럼 진수 씨가 아직 말 안 했나 보네요. 남자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한 장을 꺼내 정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사위분이 가져간 돈인데요.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서류에 적힌 금액을 본 정수는 현기증이 날 뻔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쪽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담보물로 정순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 집이 왜 여기에?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이 보증을 서셨다고 하던데요. 진수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장모님께서 집을 담보로 해주신다고. 남자의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정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이미 계약서에 도장도 찍혀 있고 혹시 기억이 안 나세요?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는데 거기엔 정순의 이름과 함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도장, 이건 제 도장이 아니에요. 정순이 다시 소리쳤지만 남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유효해요. 이미 돈도 나갔고 사모님이 책임지셔야죠.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돈을 빌렸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돈이 이렇게 큰 액수라는 것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그 돈을 뭐 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정순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야 저도 잘 모르죠. 사업 자금이라고 하던데. 아, 그런데 요즘 자주 오는 분이 계세요. 영자 씨라고 하는 분인데 혹시 아세요? 그 순간 정순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영자, 혜진의 시어머니 영자 말인가요?
정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가 여기 와요? 정순이 겨우 물었습니다. 네, 진수 씨랑 같이 자주 와요. 둘이 참 친해 보이더라고요.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돈을 빌린 것도 충격이었지만 영자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됐는데. 남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정수는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이 돈이 뭔 줄 알아? 너희 할아버지 피땀이다. 정수는 속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돈은 남편 기태가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이런 식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니. 정수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길 건너편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위 진수와 영자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둘의 모습은 마치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진수와 영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모습을 본 순간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둘뿐인 것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황급히 근처 가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게 정말 내 사위와 사돈인가? 정수는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진수와 영자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둘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돈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해 보였습니다. 영자가 진수의 팔에 기대며 무언가 말하자 진수가 환하게 웃으며 영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순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사돈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두 사람은 정순이 방금 나온 고리대 금업자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순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당장 들어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러면 자신이 뒤를 밟았다는 게 들통날 테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곤란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게 기둥에 기대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조급했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했거든요. 10분 정도 지났을까 두 사람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영자가 진수의 뺨에 뽀뽀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정수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돈끼리 저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수와 영자 사이에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순도 따라가서 창문 너머로 지켜봤는데 둘이 마주 앉아서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순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놈들이 내 딸을 속이고. 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큰 돈을 빌린 것도 문제였지만 영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딸 혜진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집에 도착한 정수는 기태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기태의 성격상 성급하게 나설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무렵 뜻밖에도 혜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민준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더욱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는 게 밤새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 혜진이 정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수는 딸을 안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오늘 본 것들 때문에 복잡했지만 딸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혜진아? 엄마한테 다 말해봐. 정순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진수가 집을 나갔어요. 어젯밤에 큰 소리로 싸우고 나서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가지고 싸웠는데?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돈 문제 때문인가 싶었거든요. 돈 때문이에요. 제가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하라고 하냐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혜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정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 이미 다 처리했다고. 혜진의 말을 듣는 순간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을?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고리대 금업자에게서 들은 말이 사실이었던 거였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혜진이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어요. 정순은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눈에서는 진실한 당황과 슬픔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딸은 진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정순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진수는 연락도 안 받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봤더니 모른다고 하고 혜진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영자가 모른다고 했다고? 오늘 분명히 진수와 함께 있는 걸 봤는데 말이죠. 이제 영자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이도 있는데. 혜진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지 몰라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일단 여기서 며칠 있어. 그 사이에 방법을 찾아보자. 정순이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과 민준이가 잠든 후 정수는 기태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사위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 그리고 영자와의 수상한 관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놈이 감히 내 딸을 속이고 우리 집까지. 기태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정순이 남편을 말렸지만 기태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따져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어. 기태가 벌떡 일어섰지만 정순이 붙잡았습니다. 지금 가면 안 돼요. 일단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정순의 목소리에도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만 진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친정에서 지내면서 남편을 기다렸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아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정수는 딸을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진수와 영자에 대한 분노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혜진의 퀭한 얼굴을 보는 게 정순에게는 고문이었습니다. 딸은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민준이마저 엄마의 눈치를 보며 평소보다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7살 아이가 이런 집안 분위기를 다 느끼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웠죠. 진수 아빠 언제 와요?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물으면
정수는 대답을 못하고 그저 머리만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정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기태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전화 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정수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난주에 기태가 깜빡깜빡하는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갔었는데 그 결과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정순도 남편의 건망증이 심해지는 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방금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정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이래. 기태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와서 자세한 설명을 듣자고 하네. 정순의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치매라니. 이런 상황에서 이보다 더 큰 충격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위 문제로 골치가 아픈데 남편마저 이런 진단을 받다니 정말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초기라고 했잖아. 괜찮을 거야. 정순이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가족을 이끌어왔던 그였는데 이제 자신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어? 치료 방법은 있다고 했지? 정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하더라고. 기태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이런 때에 이런 병까지.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어디 있어? 정순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기태의 병세는 점점 심해질 것이고 사위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데 정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정순과 기태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 가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등등. 모든 설명이 정순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아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으시지만 점차 기억력 저하나 판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정순의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정순은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 멀리서 영자가 누군가를 부축하며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진수였습니다. 저게 뭐야? 정수는 기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자와 진수가 이렇게 대낮에 병원에서 함께 있다니 이제 정말 숨길 생각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순과 기태를 보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영자가 진수를 다정하게 돌보는 모습이 마치 간병인이 아니라 애인 같아 보였습니다. 진수는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영자에게 의지하며 걷고 있었고 영자는 그런 진수를 살뜰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놈들 봐. 정순이 기태에게 속삭였지만 기태는 치매 진단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시력도 좋지 않아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몰래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어느 진료과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산부인과.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하필 산부인과일까요? 영자의 나이를 생각하면 폐경이 된 지 오래일 텐데 무슨 일로 산부인과에 가는 걸까요? 잠시 후 영자와 진수가 진료실에서 나왔는데 영자가 뭔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너무 위험했습니다. 혹시 들키면 큰일이었거든요. 대신 그들이 떠난 후 그 주변을 살펴봤는데 바닥에 작은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자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정순이 그 종이를 주워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초음파 사진이었는데 환자 이름란에 영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임신 8주. 아이 아빠 추정 진수. 이게 정말인가? 정수는 그 종이를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영자가 임신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이의 아빠가 진수라는 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임신이라니. 그것도 며느리의 남편과 말이죠. 정수는 휘청거리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와 영자의 수상한 관계, 갑자기 필요해진 큰돈, 그리고 진수가 집을 나간 이유까지 모든 게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영자의 임신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정순아, 어디가? 기태가 정순을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정순은 얼른 초음파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기태에게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치매 진단도 충격이었지만 이 초음파 사진은 더 큰 폭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혜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딸이 이 진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계속 숨기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민준이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정수는 그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초음파 사진 한 장이 혜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집 마당에서 혜진과 민준이가 놀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을 본 정수는 주머니 속 초음파 사진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알려야 할 일이었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아빠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혜진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아직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치매 진단도 말해야 하고 진수와 영자의 일도 말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순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앉자. 마루에 앉은 정수는 먼저 기태의 병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빠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요? 아빠가? 아직 초기라서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해. 너무 걱정하지 마. 정순이 딸을 위로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요? 진수는 연락도 안 되고 아빠까지 이런 상황이 되면.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오늘 병원에서 이걸 봤어. 이게 뭐예요? 혜진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봐.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어. 정순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이 초음파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환자 이름이 시어머니 영자인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래쪽에 적힌 아이 아빠 추정 진수라는 글씨를 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혜진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엄마가 직접 봤어. 영자와 진수가 병원에서 함께 있는 걸. 정순이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인생 헛살았다. 정말 인생 헛살았어요. 그녀의 절규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가 엄마의 울음소리에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엄마 아파요? 정순이 얼른 손자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잠깐 딴 데 가서 놀자. 엄마가 좀 아프셔.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옆에 있을래요. 혜진은 아들을 보며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할머니와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진수 그놈이 어떻게 시어머니와. 혜진이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도 딸과 함께 울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딸이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바람 피우고 집은 담보로 잡혔다고 하고. 혜진이 정순에게 매달렸습니다. 혜진아,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우리가 다 해결할 거야. 정순이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기태가 다가와서 초음파 사진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영자가 임신했다고? 아빠,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이 아빠가 진수래요. 혜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놈이 감히.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이런 분노는 또렷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지금 화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정순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내가 직접 가서 따져봐야겠어. 기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빠 안 돼요. 지금 가봤자 그 사람들이 인정할 리 없어요. 혜진이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정수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치매에 걸렸지만 분노로 가득했고 딸은 배신감에 절망하고 있었으며 손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우리가 당할 순 없어. 정순이 갑자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살아온 정순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혜진이 어머니의 달라진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엄마는 평생 참고 살았어. 시집살이도 참고 어려운 시절도 참고. 하지만 이건 참을 수 없어. 정순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정순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여자로서 참아온 모든 것들, 며느리로서 견뎌온 고생들, 그리고 이제 딸까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상황. 더 이상 조용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일단 며칠만 기다려봐. 정순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뭘 할 수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60이 넘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놈들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고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정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수와 영자의 잘못을 밝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딸과 손자를 지킬 수 있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께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장님은 예전부터 정순 가족을 잘 알고 있었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정수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 속에 체념이 아닌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맞서 싸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정수는 결심을 굳히고 마을 이장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장 윤석군은 정순보다 한 살 많은 67이었지만 마을 일을 처리하는 데는 누구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해서 부정한 일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이장님 계세요? 정순이 대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아, 정순 씨네. 이른 아침에 웬일이야? 윤석구가 나오며 정순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이장님,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좀 심각한 일이에요. 정순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구는 정순을 집 안으로 안내하며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뭐가 그리 심각해? 정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위 진수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집을 담보로 큰돈을 빌린 일, 그리고 혜진의 시어머니 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윤석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있어? 정수는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걸 병원에서 주었어요. 영자가 떨어뜨린 건데. 이거 진짜야? 윤석구가 초음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임신이라니. 그것도 며느리 남편과. 이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진이는 완전히 망가졌고 민준이까지 있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석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 씨, 이번엔 그냥 참으면 바보 되는 거야. 저놈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해. 윤석구의 말에 정순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물론이지. 우리 마을에서 이런 몰상식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특히 김씨 할머니랑 박씨 아주머니는 이런 일에 민감하거든. 윤석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석구의 주선으로 마을 부녀회장 김순덕과 마을 이웃들 몇 명이 정순의 집에 모였습니다. 김순덕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고 정의감이 강한 할머니였습니다. 정순아, 내가 듣자니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김순덕이 정순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순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그동안 느꼈던 의심스러운 점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마을 부녀들이 혀를 찼습니다. 그 영자라는 여자 예전에 본 적 있는데 뭔가 수상하다 싶었어. 박정숙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진수랑 같이 다니는 걸 몇 번 봤거든. 그때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정말요? 정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지난달에도 읍내 시장에서 봤는데 둘이 너무 다정해 보이더라고. 시어머니와 사위가 저렇게 친할 수도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일이었구나. 박정숙의 말에 다른 부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우리가 나서야 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마을 전체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해. 그래야 저놈들이 뻔뻔하게 나오지 못하거든. 김순덕의 계획을 듣는 정순의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더 많은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와 영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둘이 자주 가는 장소들, 그리고 돈을 빌린 업체들의 정보까지.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집안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태가 예전에 쓰던 일기장이었는데 장롱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순이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영자와 진수의 만남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2014년 5월 영자와 진수가 함께 있는 걸 봤다. 뭔가 수상하다. 2015년 3월 또 봤다. 이번엔 손까지 잡고 있었다. 2016년 7월 둘이 여관에 들어가는 걸 봤다. 정순이한테 말해야 하나? 정순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수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거였군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알면 너무 충격받을 것 같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혜진이도 불쌍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 정수는 남편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보, 정순이 기태를 불렀습니다. 이 수첩, 왜 말 안 했어? 기태는 잠시 당황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충격받을까봐. 그래도 말했어야지. 이렇게 오래 혼자 고민했다니. 정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진수와 영자의 관계는 최소 1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최근에 영자가 임신하면서 상황이 급변한 거였습니다. 정수는 윤석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장님, 큰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정말로 대결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자. 마을 회관에서 모든 걸 공개하는 거야. 윤석구의 목소리에도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이런 일을 숨기고 있을 수는 없어. 정순 씨, 이번엔 정말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해. 윤석구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구 이장의 연락을 받고 온 마을 주민들, 그리고 정순의 부탁으로 온 친척들까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혜진이 민준이를 데리고 서 있었고 기태도 수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준비했지만 막상 대결을 앞두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정순 씨, 준비됐어? 윤석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네, 이장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정순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회관 입구로 진수와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둘은 정순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영자의 배는 아직 티가 나지 않았지만 정순의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자리야? 진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앉아. 오늘 할 얘기가 있어. 윤석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관 안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주민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자리에 앉았고 진수와 영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순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마을 분들, 그리고 진수, 영자 씨, 정순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아직 말 안 끝났어. 정순이 큰 소리로 진수를 제지했습니다. 그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었어, 영자. 정순이 영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사위를 꼬여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야. 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정수는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증거야. 60이 넘은 나이에 임신했다면서? 그것도 내 사위 아이를. 회관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정말이야? 말도 안 돼.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할 말 없지? 정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내 남편 수첩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 당신들이 몇 년 전부터 이랬다는 게. 기태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 정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 이름 도용해서 집 담보로 돈 빌린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와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와?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 아빠가 할머니와. 민준이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본 주민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일이 다 있나? 며느리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러게 말이야. 이런 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다른 주민들도 분노했습니다. 영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진수는 나한테 의지할 뿐이야. 정순 씨나 잘 챙기세요. 그 말을 들은 정순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의지할 때? 그래서 남의 남편 뺏고 아이까지 가진 거야? 누가 뺏었다는 거예요? 진수가 먼저. 영자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뭐라고? 진수가 먼저 뭐 했다고? 정순이 다가섰습니다. 진수가 영자를 말렸습니다. 영자 씨, 그만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자의 말로 인해 둘의 관계가 완전히 드러난 거였습니다. 윤석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고. 정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과? 그건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내 길을 갈 거야. 혜진아, 우리 집으로 가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날 이후 진수와 영자는 마을에서 설 곳을 잃었습니다. 빌린 돈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했고 혜진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정수는 기태와 함께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기태의 치매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꽃을 가꾸는 일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민준이와 함께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이혼이 성사된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혜진이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여자였네요. 정수는 활짝 웃으며 혜진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 난 내 꽃길 갈 거야. 창밖으로는 만개한 국화꽃이 보였습니다. 늦가을이었지만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정순의 새로운 인생처럼 말입니다.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행복해질 거죠? 정순이 손자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진짜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정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견뎠던 그녀였지만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낸 후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